2023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볼트 임후성. 코끼리를 보라. 코끼리끼리는 볼 수 없는 코끼리를 보라. 꼬리를 위해 서 있는 네 번째와 세 번째 다리를 보라. 걸음을 뗄 때 발을 남기고 벗겨질 것만 같은 발에 접힌 거죽을 보라. 달라붙어 있지 않고 그것은 끌려다닌다. 우리의 난제였던 바깥이다. 실체는 헐렁헐렁하다. 그 안에서 기관을 해체하는 망치질 같은 코끼리의 걸음을 보라. 눈앞에 직접 정의된 코끼리를 보라. 걸을 때마다 부서지고 있지 않은가. 간신히 어금니로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가. 코끼리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안과 바깥은 서로에게 통증이 그지없다. 뒤쪽 숲을 보라. 나뭇잎들이 가지에 붙어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한다. 나무 주위를 맴돌며 탈출이 어려운 바람의 온숭이들을 보라. 가장 가까운 붉은색을 볼 수 없는 온숭이의 눈을 보라. 저 영특한 종족은 의욕의 못에 박힌 매혹이다. 이때 고개를 돌려 완전한 풀의 형태로 시간을 태우는 대관람차를 보라. 오전의 하품 같은 간격을 보라. 회전의 무의미 아래 내게 권해지는 내 머릿속을 보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4년 전 그 사람을 보라. 하천이 흐르는 대로변에서 다리 아래로 유혹해 교량의 접하품마다 극렬하게 박힌 볼트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보았던 그 사람을 보라. 볼트 하나를 빼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보라. 그가 너를 찾아 나섰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볼트 하나를 갖고 있다. 그와 상관없이 혼자서 한 번 더 다리를 건너라. 다리는 흔들거린다. 그 아래를 보라. 조그만 구멍을 남기고 녹슨 생략이 있다. 볼트 임후성 시인의 시입니다. 2023년도 신춘문예 시 당선작인데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볼트라는 존재가, 볼트가 뭐죠? 볼트, 우리 한국말로 나사라고 하죠. 나사로 표현하면 앞나사와 순나사가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볼트와 너트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사라고 했으면 이게 좀 여성, 남성이 구별되는 그런 구별이 있는데 볼트라는 영어를 쓰니까 딱히 그냥 순나사죠, 순나사. 근데 이제 그걸 구별하고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순나사니 앞나사니 뭐 이런 구별을 가지고 볼트를 사용한 것 같진 않고, 파편들을, 그러니까 부분들을 연결하면 연결해서 큰 구조물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유지하는 어떤 부분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볼트를 쓴 것 같습니다. 볼트는 부분을 연결하는 어떤 수단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들이 관계를 맺어서 큰 전체를 이루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코끼리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코끼리일까라는 생각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코끼리일까?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아마 육지에서는 가장 큰 동물이 코끼리죠. 물론 바다에 더 큰 동물도 있지만
코끼리인데 그 코끼리가 다른 동물하고는 좀 다르게 둔해 보이기도 하고 강해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보이죠. 예. 근데 그 거대한 동물들은 마치 그 사회로 치면은 하나의 사회로 보는 것 같아요. 코끼리를 전체. 그러니까 전체죠. 사회도 하나의 전체라면 코끼리도 하나의 전체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런 개인들 또는 부분들이 볼트로 연결되듯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어떤 구성되어 있는 어떤 사회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볼트인데 이렇게 코끼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쓴 거는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파편으로, 그러니까 파편을 볼트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구조물로 보는 것이 마치 코끼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코끼리끼리는 볼 수 없는 코끼리를 보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들끼리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코끼리를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파편들을 보라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코끼리 전체를 말하죠. 전체의 뭐 실체 또는 본질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꼭 그 철학자들이 마치 실체와 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나누는 철학자들이 있었죠. 뭐 플라톤은 이데아와 뭐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데아가 따로 있는데 그게 본질이고 실체다라고 말하죠. 또 칸트는 뭐 물 자체와 현상으로 나누어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고요. 특히 쇼펜하우어는 표상과 의지, 그러니까 의지와 표상인가요? 우리가 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고 말했는데 나의 표상, 즉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표상은 의지가 어떤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의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의지, 그런 실체, 본질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말하는 듯해요. 제가 플라톤이니 칸트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것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이고요. 어떤 부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위해 서 있는 네 번째와 세 번째 다리를 보라. 꼬리네요, 꼬리. 꼬리를 위해 서 있는 네 번째와 세 번째 다리를 보라라고 했는데요. 꼬리는 가장 뒤에 있는 부분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꼬리가 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를 뭐 구성하고 유지하고 그러는 데는 소중하게 그 다리가, 네 번째 다리와 세 번째 다리가 그 꼬리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걸을 때 발을 남기고 벗겨질 것만 같은 접힌 거죽을 보라라고 했어요. 벗겨질 것만 같은 발에 접힌 거죽을 보래요. 거죽, 달라붙어 있지 않고 그것은 끌려다닌다라고 했는데요. 거죽은 전체에서 가장 바깥에, 중심에서 가장 먼 자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죠. 벗겨질 것만 같다고 한 걸로 봐서 그냥 부수적으로 또는 뭐 덤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어쩐지 좀 거추장스럽고 둔해 보이는 그 코끼리의 살과 가죽, 그러니까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로 보면 사회에서 중심에서 밀려난 어떤 약자들을 보살피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정말 그런 뜻으로 썼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 글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난제였던 바깥이다라고 해요. 우리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에서는 어떤 코끼리로 표상된 사회죠. 그 난제였던 바깥이다라고 해요. 바깥은 중심에서 먼 그런 파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체는 헐렁헐렁하다라고 말해요. 실체가 헐렁헐렁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는데 어떤 그 포식성 동물들은 몸이 탄탄하고 이렇게 좀 단단하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덩치만 컸지 왠지 좀 둔해 보이고 살은 쪄서 출렁거리고 뭐 그런 살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그 큰 코끼리가 헐렁헐렁하다 이 말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덩치가 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살펴지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약한 전체인 것이죠. 네. 근데 그 안에서 기관을 해체하는 망치질 같은 코끼리의 걸음을 보라라고 말했어요. 기관 하면은 어떤 그 기계를 움직이는 엔진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어떤 장기들 하나하나들을 그 하나하나들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생명체니까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장기들을 말하겠죠. 그것을 해체하는 망치질 같은 코끼리의 걸음을 보라라고 했어요. 코끼리의 걸음을 보면서 그런 육중한 걸음 때문에 그런 토끼리의 육중한 걸음을 망치질로 표현했는데 뭔가 부서질 것 같은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만 하는 것으로도 그 무거운 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걷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직접 정의된 코끼리를 보라. 그거 걸을 때마다 부서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정의된 코끼리다, 정의됐다. 뭐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끼리를 보라고 해요. 다시 밖에서 전체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끼리 맞냐라고 묻는 듯 하기도 합니다. 걸을 때마다 부서지고 있지 않은가. 진짜 걸을 때마다 코끼리가 부서진다기보다는 걸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끼리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모습의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회도 늘 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회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의 사회, 그런 모습으로 늘 변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간신히 어금니로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가. 어금니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어금니. 송곳니도 아니고 어금니라고 했어요. 송곳니는 이렇게 용도가 다르죠. 어금니랑은. 어금니라고 하는 건 뭔가 좀 강렬하고 이를 앙당문다 할 때도 어금니를 물잖아요. 뭐 인내, 뭐 불굴의 의지,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죠. 그러니까 간신히 어금니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그 불안한데 뭔가 무너질 것 같고 흩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관계를 어떤 강렬하게 어떤 치열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해요. 그 연결한 것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라고 묻습니다. 코끼리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왠지 코끼리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물론 뭐 부분을 보려 하지 말고 전체를 보라 이런 뜻일 것 같긴 한데 왠지
너무 본질이나 어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알려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 있으라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체를 보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바깥은 서로에게 통증이 그지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안은 저 중심과 가장자리는 어떤 아픔의 관계이고 또 그런 어떤 아픔의 관계가 있기에 안과 바깥이 서로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이 있기에 전체가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뭐 이 시의 전체적 맥락과는 상관없이 안과 바깥, 뭐 또 어떤 철학자들의 생각을 빌리자면 어떤 실체, 물 자체, 의지로 보이기도 하고요. 바깥은 어떤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표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뒤쪽 숲을 보라. 이제 이 숲이 지금까지는 코끼리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숲이 나와요. 전혀 뭐 코끼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전혀 다른 어떤 시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시쓰기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뒤쪽 숲을 보라. 일련에서 코끼리로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연에서 숲과 나무로 또 쓰고 있죠. 이게 일련과 이연이 어떻게 연결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뒤쪽 숲을 보라. 나뭇잎들이 가지에부터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뒤쪽 하면 생각나는 어떤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왠지 뒤쪽 그러면 우리가 잘 살피지 않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지나간 과거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내 뒤쪽 숲을 보라 라고 말했어요. 코끼리가 어떤 숲으로 다시 변주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나뭇잎들이 가지부터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나뭇잎은 숲에서 나무가 있고 또 나무는 숲의 부분인데 또 나뭇잎은 나무의 부분이잖아요. 거기서도 나뭇잎은 중심 줄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좀 중심에서 가장 멀리 밀려나 있는 존재이기도 한데 벌어졌다 오므러들었다 한다라고 말해요. 뭔가 할 말이 많아서 할 말이 많다는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주위를 맴돌며 탈출이 어려운 바람의 온숭이를 보라라고 했는데요. 나무 주위를 맴돌며 탈출이 어려운 바람의 온숭이. 이 바람의 온숭이 이런 걸 봐서 그냥 바람인 것 같아요. 바람을 온숭이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나무는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는 뭐 코끼리로 치면 하나의 코끼리이고 또 하나의 사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 안에서 있는 어떤 바람이 나무의 사건이듯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도 사회의 일부인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온숭이를 약간 부정적인 뭔가 말썽꾸러기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붉은색을 볼 수 없는 온숭이의 눈을 보라. 저 영특한 종족은 의혹의 못에 박힌 매혹이다. 의혹과 매혹. 좀 발음을 가지고 약간 PUN을 한 것 같아요. 펀. 그러니까 말로 유희를 하는 거죠. 운율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영특하다라고 하면 왠지 특별히 똑똑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온숭이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죠. 근데 영특하다라는 것은 뭔가 뭐랄까요, 냉혹하고, 그러니까, 사특하고 간특하네. 약간 약삽한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단어죠. 이렇게, 영특하다, 똑똑하다라는 뜻일 때는 꽃뿌리 영자에다 특별할 특자를 쓰는데, 사특하다 할 때는 사특할 특자에 또 어떤 차가울 냉자를 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거, 그거를 영특하다라고도 해요. 간특하다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죠. 간특하다. 그래서 저 영특한 종족은 의혹의 못에 박힌 매혹이다라고요. 의혹의 못에 박혀 있다. 박혀 있다는 것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데, 알 수 없기에, 영특한 종족은 알 수 없기에 좀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는 의지라고 합니다. 이때 고개를 돌려 완전한 불의 형태로 시간을 태우는 대관람차를 보라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때 고개를 돌려 불의 형태, 저 위에 온숭이, 제가 얘기를 했나요? 가장 가까운 붉은색을 볼 수 없는 온숭이의 눈을 보라. 이 부분을 빼먹은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가장 가까운 붉은색을 볼 수 없는 온숭이의 눈을 보라. 시인이 무슨 뜻으로 정확히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자꾸 우리가 보지 못한 걸 자꾸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숭이를 놀릴 때 온숭이 어디는 뭐 어떻다라고 뭐 놀리죠. 그런 좀 허점, 그러니까 약간 놀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 그걸 온숭이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보고서 온숭이를 놀리는 거잖아요. 붉은색을 볼 수 없는 온숭이의 눈을 보라. 그렇게 자기의 놀림의 대상을 보지 못하는, 놀림의 대상이 되는 자기의 부분을 보지 못하는 그 온숭이의 눈, 그 눈을 보라고 해요. 그런데 또 밑에는 고개를 완전히 돌려 불의 형태로 시간을 태우는 대관람차를 보라. 대관람차. 그러니까 런던 아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런던 아이가 대관람차로 유명하죠. 예. 런던 아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템스강을 건너편에 굉장히 큰 바퀴 하나가 있어요. 런던 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어떤 그 바퀴를 대관람차라고 합니다. 그 대관람차를 보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불의 형태로 시간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사물을 태워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하듯이 어떤 대관람차를 시계 모양으로 본 것 같아요, 시인은. 그래서 시간을 태우는 대관람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계가 그 대관람차가 돌아가면서 시간을 태워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어떤 시계를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죠, 시계. 그래서 오전은 하품 같은 간격을 보라라고 했는데요. 오전 이렇게 말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오전, 뭐 하루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오전을 하루를 인생으로 본다면 어떤 인생 초반이기도 하고, 또 뭐 청춘의 나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품 같은 간격을 보래요. 하품, 뭔가 늘어지고 좀 나른해지는 어떤 그런 간격을 보라고 그래요. 너무 이른 시간에, 오전은 이른 시간인데 너무 이른 시간에
느슨해지고 헐거워진 그런 대관람차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회전의 무의미 아래 내게 고뇌지는 내 머릿속을 보라. 그 대관람차가 돌면 원래 그 출발했던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고 도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어떤 너의 머릿속을 살펴보라, 어떤 반성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늘 돌고 도는 삶, 그 삶을 반성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마주친 4년 전 그 사람을 보라. 시인은 이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쓴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4년 전에 주차장에서 마주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하기 어렵죠. 예, 근데 언젠가 어디선가 마주쳤을 기억에도 없는 사람들을 좀 그 사람들도 한 번씩 관심을 두고 보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천이 흐르는 대로변에서 다리 아래로 유혹해 교량의 접하품마다 극렬하게 박힌 볼트를 해가 질 때까지 보았던 그 사람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흐르는 대로변에서 시간은 하천처럼 계속 흐르는데 그걸 좀 빗대서 표현한 것 같아요. 하천이 흐르는 대로변. 대로는 인간의 활동이 있는 대로고 또 하천은 시간이 흐르는 관계인데 시간과 인간의 활동이 같이 가는 듯해요. 시인이 그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읽는 독자가 그렇게 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다리 아래로 유혹해. 다리가 뭘까요? 다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부분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어떤 수단이기도 하죠. 그 아래로 유혹해서 교량의 접합부마다 극렬하게 박힌 볼트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보았던 그 사람을 보라. 극렬하게 박힌 볼트라고요. 네, 볼트는 그냥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들을 치열하게 연결하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관계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보았대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라라고 해요. 아주 그 연결과 관계가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볼트 하나를 빼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보라. 가끔 볼트 하나를 빼면 어떤 그 한 부분과의 관계가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걸 빼보고 싶어 한대요. 누군가 되게 미웠나 보죠. 그러나 다리가 유지되듯, 아니, 어떤 다리가 유지되듯이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사람도 꼭 필요한데 그걸 빼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라고 해요. 그가 너를 찾아 나섰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빼보고 나면 뭔가 빠져 있을 때 그 빠진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지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볼트 하나를 갖고 있다. 볼트 하나를 가지고 있대요. 볼트를 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빠진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혼자서 한번 다리를 건너라. 한 번 더 건너라고 합니다. 다리는 흔들거린다. 어떤 부분을 연결하는 볼트가 빠졌을 때는 전체가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흔들린다고. 연결 관계가 다리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데 그게 흔들리면 불안한 거죠. 그 아래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아래를 보면 조그만 우리가 아래는 뭔가 흘린 것, 흘리기도 하고 또
보살피지 않는 부분이죠. 잘 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래를 보래요. 조그만 구멍을 남기고 녹슨 생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분을 어떤 살피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그런 뭔가 관계가 기계가 잘 조립되어 있으려면 녹슬지 않게 기름치고 닦고 또 조여주고 그래야 그런 어떤 전체가 하나의 기계가 유지되듯이 사회도 부분 또 뭐랄까요 그런 관계들을 잘 살피고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그 사회 통합이라고 말하죠. 그런 잘 연결하고 있을 때 전체가 유지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녹슨 생략이 있으니까 그 생략들을 잘 보살피라고 말합니다. 이 시가 3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시가 좀 다른 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그 세 개의 장면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게 있어요. 관계죠. 부분들이 연결되는 관계. 그런 관계들의 세 가지 사례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렇게 쓰는 시를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상 조립 10점이다 라고 여러 개의 관점들이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관계의 연결이죠. 부분들의 관계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관계를 주제로 해서 마치 세 개의 사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립되어 있듯이 조립되어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볼트 이무성 시인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